여러분, 하루 3번 양치질. 평생 그렇게 해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그 습관이 여러분의 치아를 망가뜨리고 잇몸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수명까지 단축시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40년 넘게 치과 진료를 해오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0세 이상 환자분들 중 70% 이상이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양치 습관 때문에 오히려 치아를 잃고 잇몸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60세 이상 절대해서는 안 되는 양치 습관 5가지. 이 5가지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지금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입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병, 당뇨,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잠깐만 거울을 보세요. 입을 벌리고 잇몸이 내려가 있거나 이가 길어 보인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양치 정말 열심히 해왔습니다. 하루 3번, 식사 끝나고 무조건 닦았어요.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히가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망가뜨린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76세 정병수 어르신도 그런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양치는 하루 3번, 식사 후 5분씩 꼭꼭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 식사 후, 점심 후, 저녁 식사 후까지 하루 4번 닦으신 날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리 습관이지요. 그런데 그 습관으로 정 어르신은 최근 이가 시리고 잇몸이 계속 내려가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잇몸은 상당히 퇴축되어 있었고 여러 개의 치아 뿌리 부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선 찬물은 물론 바람만 닿아도 시린 증상이 느껴지고 음식 씹을 때 통증도 심해집니다. 게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되면 충치에 더 취약해지고 결국 발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양치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양치가, 특히 강한 힘으로 닦는 습관이 잇몸과 치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에서 30대일 땐 잇몸이 탄탄하고 재생력도 좋습니다. 조금 세게 닦아도 금방 회복이 되죠.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잇몸 조직은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잇몸 두께는 젊었을 때에 비해 약 40% 가까이 얇아진다고 보고됐습니다. 얇고 예민해진 잇몸에 일반 칫솔로 강하게 문지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잇몸이 상처를 입고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드러나고 뿌리는 범랑질이 없기 때문에 훨씬 약하고 민감합니다. 이로 인해 치아는 시리고 약해지고 쉽게 깨지며 결국 탈이 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양치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양치를 3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양치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양치의 횟수보다 중요한 건 방법과 강도입니다. 제가 실제로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양치법을 교정해 드리며 관찰한 결과 하루 2번 부드럽게 양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입안이 훨씬 편안해지고 잇몸 출혈도 줄고 시린 증상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양치를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정확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극세모 칫솔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칫솔보다 훨씬 부드럽고 잇몸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초극세모 칫솔은 치아 사이사이에 부드럽게 침투해서 자극 없이 플라그를 제거해 줍니다. 제가 보기엔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거의 필수품입니다. 둘째, 양치하는 방향과 각도를 바꾸세요. 칫솔을 치아에 수직으로 대고 밀어버리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 경계를 중심으로 작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닦아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달걀 껍질 닦는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게 문지르면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잇몸도 세게 닦으면 상처 납니다. 셋째, 양치 시간은 2분을 넘기지 마세요. 오래 닦는 게 좋은 줄 알고 5분, 10분 닦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머리 감을 때 비누칠만 계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대로 닦는 게 중요하지 오래 닦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 2번만 하세요. 아침 기상 직후 그리고 저녁 취침 전에만 양치해도 충분합니다. 이 2번만 제대로 해도 플라그, 세균 제거, 잇몸 보호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76세 정병수 어르신도 제가 알려드린 이 양치법을 따라 하신 지 3개월 후 선생님, 아침마다 이가 덜 시리고 양치할 때 피가 안 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엔 입 냄새도 없어졌고 잇몸이 덜 아파서 말하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관리가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3번씩 양치했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잇몸은 재생 조직이기 때문에 자극을 줄이고 영양과 수분을 잘 공급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정 어르신처럼 닦았는데 이가 시린 게 그냥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하루 2번 부드럽게 초극세모 칫솔로 2분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치아와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3번 양치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거의 본능처럼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즉시 양치질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밥 먹고 3분 안에 칫솔 들지 않으면 입안이 찝찝해서 견딜 수 없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충치 생기기 전에 바로 닦아야 한다. 식후 3분 골든타임이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사만 끝나면 바로 욕실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60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오히려 치아를 해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군 생활을 무려 38년간 하신 77세 오정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군대식 생활 리듬에 맞춰 사시는 분이셨어요. 명 선생님, 저는 평생 식후 3분 안에 양치를 했습니다. 위생 철저하게 지키는 건 제 자부심이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어르신 얼굴엔 확신이 가득했죠. 하지만 바로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치아가 너무 시리고 찬물은 입에도 못 대겠어요. 커피 한 모금 마시기도 고통입니다. 검진을 해보니 어르신의 치아 표면은 전반적으로 매우 고르게 마모되어 있었고 곳곳에 산성 침식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히 앞니와 송곳니 부위는 범랑질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시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는 식사를 하면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김치, 된장국 같은 산성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이 일시적으로 산성 상태로 변합니다. 이때 치아 표면, 특히 가장 바깥 보호막인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표면을 더 문지르는 셈이죠. 말 그대로 부드러워진 치아를 직접 갈아버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연구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성 음식 섭취 직후 5분 안에 양치질을 한 사람들은 30분 이상 기다린 후 양치한 사람들에 비해 치아 침식이 무려 2.5배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치아의 범랑질이 나이 들면서 이미 얇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찰이 가해져도 손상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아니, 그럼 밥 먹고 안 닦으라는 건가요? 그럼 충치 생기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식후에 바로 닦지 않는다고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치아가 산성에 노출된 상태에서 문질러 버리면 충치보다 더 무서운 치아 침식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엔 먼저 물로 충분히 입을 헹구세요. 그냥 맹물 한 컵이면 됩니다. 이 물이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주고 음식물 찌꺼기도 어느 정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양치는 30분에서 1시간 후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침이 범랑질을 재강화시키고 치아가 다시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 불편해서 뭔가 하고 싶다면 불소가 들어있는 가글을 사용하세요. 양치 대신 입안을 헹굴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외출 중이거나 식사 직후 바로 양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오정환 할아버지도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 식후엔 물로 헹구고 불소 가글을 사용하시다가 30분 후에 양치하는 습관으로 바꾸셨습니다. 2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찬물도 좀 괜찮고 치아 시린 게 덜해졌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요즘 들어 제가 덜 예민해졌다고 하네요. 그 웃음 속에는 치아가 회복되는 기쁨, 그리고 오랜 오해에서 벗어난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식사하자마자 양치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습관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치아를 쉬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치아를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하루 2번 부드럽게 양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양치하느냐, 그 타이밍도 치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식사 후 양치 타이밍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선택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치약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치약을 고를 때 이런 기준을 따르실 겁니다. 하얀 치아가 좋아 보여서 미백 치약을 골랐어요. 치석 제거 효과가 강하다니까 그걸로 바꿨지요.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브랜드니까 믿고 써요. 그런데 과연 그 치약 60세 이후 어르신에게도 안전할까요? 79세 김영자 할머니는 20년 가까이 미백 치약만 고집하셨습니다. 하얗고 예쁜 치아가 건강한 거잖아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김 할머니는 남편보다 더 열심히 양치하셨고 늘 나는 치아는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차가운 물도 마시기 힘들고 시린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뜨거운 국을 먹을 때도 치아가 찌릿했고 심지어 양치할 때조차 칫솔이 닿는 것만으로도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김 할머니의 치아는 놀랄 정도로 범랑질이 마모돼 있었습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 보호층인 범랑질이 거의 닳아 있었고 심지어 몇몇 치아는 뿌리 표면까지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한 연마제 성분이 포함된 미백 치약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백 치약은 단순히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미세한 연마제가 치아 표면을 살짝 갈아내는 방식입니다. 겉에 붙은 착색 물질을 벗겨내면서 치아가 하얘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효과 뒤엔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아 보호층이 얇아지고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돼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과 함께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연마 성분이 강한 치약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치아 민감도는 약 3배 증가하고 잇몸 염증 발생률도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치아의 범낭질 두께가 얇아집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70대 어르신의 범낭질은 평균 15에서 20%가량 감소합니다. 둘째, 치아가 닳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치아는 손톱이나 피부처럼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더 악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일 하루 두세 번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치약으로 닦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시림, 마모, 통증, 결국 치아 파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치약, 당연히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내 치아 상태에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치아를 10년 더 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저연마성 혹은 민감성 전용이라고 쓰여 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이런 치약은 연마 성분이 최소화되어 있고 손상된 치아 표면을 덜 자극하면서도 충치 예방은 충분히 해줍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1000ppm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불소는 치아 재광활을 돕고 미세한 구멍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엔 치아 내부 구조도 약해지기 때문에 불소 성분이 들어간 치약은 필수입니다. 셋째, 치약 사용량은 꼭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짜서 닦는다고 효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거품과 자극만 많아져서 잇몸을 더 피로하게 만들 뿐입니다. 김영자 할머니도 저와 상담 후 바로 민감성 전용 치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아침에 시린 게 많이 줄었어요. 치약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편해질 줄 몰랐네요. 여러분도 오늘 사용하고 계신 치약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혹시 제품 겉면에 미백, 강력한 치석 제거, 연마 효과라는 문구가 크게 쓰여 있다면 그건 지금의 치아에는 맞지 않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야 할 몸의 일부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보다 오래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백은 젊을 때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진짜 필요한 건 건강한 기능과 편안한 일상입니다. 치약 이야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이제 치아 걱정 없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입이 마른 현상, 즉 구강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입이 좀 마르잖아. 침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현상이 방치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치아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85세 최영수 할아버지 사례가 기억납니다. 이분은 요즘 입이 자꾸 말라서 음식을 씹을 때 힘들고 맛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물은 자주 마시는데도 입이 바싹바싹 말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천장이 혓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생각하셨지만 정밀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심각한 구강 건조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치아에 충치가 무려 7개나 생겼으며 입 안에는 곰팡이균 감염으로 인한 칸디다증까지 진행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증상의 원인이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약물 부작용으로 침 분비가 극도로 줄어든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침은 단순히 입을 적셔주는 액체가 아닙니다. 침은 입속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침 속에는 항균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입속 환경을 중화시키며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더 나아가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만들고 삼키기 쉽게 해주며 소화의 첫 단계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이 부족하면 충치와 잇몸병의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구강 건조는 단백질 섭취를 줄이게 만들고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여 식욕 저하로도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영양 불균형, 체중 감소,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며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심각한 근육 감소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실전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마시는 것이 침 분비를 자극하고 입안을 꾸준히 촉촉하게 유지해 줍니다. 하루 8잔 이상, 가능하면 시간마다 작은 컵으로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무설탕 껌이나 무설탕 사탕을 활용하세요. 씹거나 빠는 동작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 자연적인 침 분비를 돕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가 없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필요할 경우 인공침 제품을 사용하세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침은 진짜 침처럼 점성과 촉촉함을 제공해주며 야간 건조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알코올이 들어간 가글은 절대 피하세요.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잇몸과 점막을 자극합니다. 알코올 무첨가,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추천드립니다. 다섯째, 가습기 사용을 생활화하세요. 특히 코가 막히거나 수면 중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에겐 야간 구강 건조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가습기만 잘 틀어도 아침에 입안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을 의사와 꼭 점검해 보세요. 침 분비를 억제하는 약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체 가능한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도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신 결과 2개월 후에는 입안이 건조감이 크게 줄었고 식사 시 불편함이 사라졌으며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밥맛도 돌아오고 입안이 편해서 대화도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입이 자주 마르신다면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걸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진짜 건강 문제입니다. 입안이 마르면 충치가 생기고 충치가 생기면 음식을 피하게 되고 영양이 부족해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구강은 몸의 입구입니다. 입안 건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침의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몇 번씩 입안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의 작은 불편함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강 건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아니, 나는 양치도 열심히 했고 치약도 좋은 거 쓴다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해가 되다니. 그리고 동시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까지 한 건 다 틀린 건가? 이런 불안과 궁금증도 생기셨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병원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들을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이해하고 나면 영상 앞부분의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정리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밥 먹고 바로 안 닦으면 충치 생기지 않나요? 네, 어릴 때부터 밥 먹고 3분 안에 양치해야 충치가 안 생긴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조금 다릅니다. 식사를 하면 입안이 산성화됩니다. 과일, 김치, 커피, 심지어 된장찌개만 먹어도 입속 산도가 올라가죠. 이때 양치를 하면 치아 표면이 약해진 상태라서 오히려 범랑질이 마모되고 치아 침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식사 후엔 물로 입을 먼저 헹구고
최소 30분 지난 후에 양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루 3번 닦으면 더 깨끗한 거 아닌가요? 정말 많습니다. 나는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닦는다. 치아에 자신 있다. 그런데 막상 검사해 보면 잇몸이 내려가 있고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일까요? 60대 이후엔 잇몸이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3번, 그것도 세게 닦으면 잇몸은 매번 상처를 입고 결국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적게, 부드럽게, 제대로 양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2번, 초극세모 칫솔로 2분 이내. 이게 진짜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 양치를 덜 하면 입 냄새 심해지지 않나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입 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민감하게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 입 냄새의 주범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강건조입니다. 침이 줄어들면 입안의 세균이 더 쉽게 증식합니다. 음식 찌꺼기가 오래 남고 세균이 분해하면서 냄새가 나죠. 그래서 양치를 3번 해도 입 냄새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고 필요하면 인공침을 사용하세요. 양치보다도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입 냄새를 막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질문. 60세 넘으면 치약도 바꿔야 하나요? 이건 당연히 바꿔야 합니다. 사실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 쓰던 치약, 광고에서 본 치약, 미백 효과, 강력한 치석 제거라는 문구가 쓰인 치약들, 이런 제품 대부분에는 연마제가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즉, 치아를 하얗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 치아 표면을 살짝 갈아내는 방식을 쓰는 거죠. 하지만 60세 이후엔 치아 표면이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그 위에 연마제까지 더하면 시림, 마모, 결국 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저연마성, 민감성 전용, 불소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 그리고 양은 콩알만큼.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 밖에서 밥 먹고 양치 못하면 큰일 나나요? 이 질문도 참 많이 듣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바로 칫솔질 못하면 불안하신 분들 많죠. 그런데 실제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로 입을 헹구기만 해도 음식물 찌꺼기의 60에서 70%는 제거됩니다. 그리고 귀가 후 가볍게 불소 각을 한번 해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부드럽게 양치하시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식사 직후 강하게 닦는 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5가지 질문은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분들이 실제로 물어오신 가장 현실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치아는 지금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내 이야기인데? 싶으셨다면 그 느낌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오늘부터 칫솔 바꾸고 치약 바꾸고 양치 타이밍만 바꿔도 치아가 살아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구강 관리의 진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양치 습관 5가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양치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 하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양치질은 단순히 이를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이고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선택입니다. 하루 3번 열심히 양치하셨던 분들, 미백 치약이 좋다고 해서 매일 썼던 분들, 밥 먹고 무조건 닦아야 한다고 믿었던 분들, 그 모든 습관이 결코 잘못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란 걸 잘 압니다. 다만 60세 이후 우리의 치아와 잇몸은 젊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몸이라는 것, 그 변화에 맞게 관리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잇몸이 내려갔다고 해서, 치아가 시리다고 해서, 입이 마르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 딱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양치 시간 2분 줄이기, 치약을 저자극으로 바꾸기, 물 자주 마시기, 하루 한 번 치실 사용하기, 식사 후 30분 기다리기.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3개월 후, 6개월 후 당신의 잇몸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후, 5년 후, 심지어 10년 후의 삶의 질을 바꿉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치아는 당신의 목소리고, 당신의 표정이고, 무엇보다 당신의 건강 그 자체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내가 나이 들었을 때가 그려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실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0세 시대를 그냥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또렷하게, 씹고 웃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건강한 10년을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